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병호 실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 대여금 소송이 들어온 경우와 그리고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절차에서 대여금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회생을 신청하진 않고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서 대여금 소송이 들어온 경우나 또는 개인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대여금 소송이 들어온 경우엔 먼저 그 대여금 소송의 성패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과연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의미는 그 대여금이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채무를 회생 채무나 파산 채무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대여금 소송에서 성패 여부를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해서 승산이 있다. 그러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일단 소송에 집중을 해서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그 절차를 보류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류하는 어떤 유형은 신청 전이라면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신청 이후의 단계라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미루거나 보류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간히 보면 신청 후에 법원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채권자들이 개인 회생 또는 파산에 관련한 서류를 송달받은 후에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당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에 전념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소송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애초에 먼저 그 채무를 인정하고 어떤 회생 채무나 파산 채무로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대여금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채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무에 추가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비면책 채권이 아니라면 그 소송에서의 성패에 따라서 그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채무가 확정이 되면 어떤 회생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 채권자가 내 채무를 갚지 않고 회생 파산 절차를 고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부분으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인 경우에는 민사 사건과는 달리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모두에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회생 채무에도 포함될 수 없고 파산 채무에도 포함될 여지가 없겠죠. 근데 만약 사기가 아니다, 채무자분도 본인은 이제 속인 게 아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 절차, 형사사건의 절차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채무는 어떤 회생 채무에도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고 파산 채무에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채무가 작아지는 것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절차를 소송을 당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해당 대리인과 신중하게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